경륜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7경주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회차 우스컵은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이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편성의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편성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만큼 배당도 속출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그런 고액 배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나눠서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규민이 전일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소 좀 방심한 감도 있긴 합니다만, 이규민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로키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이로키는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규민은 파업을 했죠.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을 했고, 또 상남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 조택이 있기 때문에 이규민하고 조택의 전략적인 협공 한번 기대해봐야 된다는 점. 이 김광석까지 있기 때문에 이로키가 타이밍 잡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규민을 중심으로 파파들의 선정 가능성을 먼저 한번 공략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로키가 내선 잡게 된다면 이규민이 고전할 수도 있어요. 이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영이 전일 안 하던 선행승부까지 나섰어요. 시속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확실한 건 안 하던 선행까지 발해 나가고 있는 최혜영, 직선 추입이라면 충분히 나왔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었다는 점, 편성도 상당히 잘 받았어요.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혜영의 우승은 무난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후차권에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닌 만큼 저는 정현호와 장경동의 홈비컵 마크 중 선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파업이죠. 김우영, 최병길, 어미태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병길이 전일은 마크로 갔는데 금일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영이 몰고 가죠. 어미태가 마크에 나간다면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 중심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최병길의 선행을 넘어설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의 완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주석진도 전일 저측에 나서려고 하다가 직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컨디션만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속감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주석진, 전일 같은 승벽을 발해 나가게 된다면 파업파들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함동주, 정지민이 아닌 공민규, 김종재가 쫓아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함동주와 정지민이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죠.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선 잡는다면 주석진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석진을 중심으로 하는 파업파들의 선정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주석진이 전일 수성팀 선수들과 힘 대결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승부가 또 길어지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금일만큼은 편성 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부역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김시진의 몸 상태가 좋아요. 자칫 동갑내기 친구 김시진 달고 때렸다가 김주석 잡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진철이 노영균하고 협공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친구죠. 파업파들인 7번 김주석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 명경민이 과연 금일도 대부분의 선수가 파워파들이기 때문에 과연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맨 뒤로 밀려났다가 힘을 썼는데 결국 잡힌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박진우하고 황영근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명경민 힘 대결에서
파워파들에게 자리 선정에서 밀려난다면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12경주는 천호성의 전일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황영근 선전 공략해 봐야 된다. 주병환과 묶어서 60배 넘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만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병환이나 하수영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용교가 호미권 따라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 봐서는 천호성 다소 좀 몸 상태가 무거운 것 같아요. 정영교가 주병환이나 하수영을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취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규민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금일도 파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규민 있죠, 김광석 있습니다, 최영진, 조택, 여기에 이주현까지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에요. 반면 이로키하고 김근영은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이나 2번이 타이밍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를 이규민이 막혀 나가고, 이규민의 뒤는 아무래도 상남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조택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8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그 뒤는 최영진이 막혀 나가면서 이로키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로키가 서둘러서 타이밍을 잡기 전에 아무래도 이주현하고 김광석이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로키 힘한 몸 모습하고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이규민이 끝까지 힘을 써서 조택의 견제를, 조택의 취입을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택도 힘 빠진 선수들 상대로 직선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이규민 조택에 잡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김광석이 타이밍을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 차이가 심합니다. 성적 차이가 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죽을 썼어요. 하지만 금일은 원하는 타이밍에서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이규민이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후미 견제에 나선다면 결승 가기 위해서는 김광석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야 되죠. 조택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썼다가는 조택이 직선에서 취입을 나서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안전빵입니다. 2번 몰고 가면서 살짝 잡아나가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1, 4와 1, 2는 경제 중심이라는 점, 그 중에서 상남팀 동갑내기 친구들 1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조택의 취입이 변수인 만큼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2번이 때리는데 1번이 몰고 가고 4번하고 3번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에 김근영이 먼저 서두릅니다. 이로키가 이를 활용해 나가요. 이로키가 힘을 쓰고 김근영이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파파들이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어요. 이로키하고 김근영의 전략적인 협공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었던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용진은 아무래도 이규민이나 조택의 뒤에 있다가 5번, 7번이 넘어가게 된다면 쫓아갑니다. 본인의 실리 챙겨 나가기만 하면 돼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착순권 진입이 먼저입니다. 5번하고 3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7하고 53 경주권, 57하고 53은 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파워파서들이 많기 때문에 김광석이 때린다면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택의 취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최영 전일 과감하게 한 바퀴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고 힘을 썼는데 최영도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짧은 최영 과감하게 힘을 썼는데 시속감은 좀 나빴어요. 직선에서 잡히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았다는 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수가 또 파파들이라는 점에서 경주 펼쳐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최영이 젖히기 타이밍 정도는 직선에서 추입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구와 협공 펼쳐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송정훈하고 이찬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죠. 기막철이 먼저 힘을 쓸 것 같아요. 이를 최영이 몰고 갑니다. 최영의 뒤를 정현호라든지 장경동이 마크다툰 펼쳐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발치대 위치가 괜찮은 정현호가 전일을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초반부터 최영의 뒤를 밀착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이 버티기보다는 6번이 크게 넘어설 것 같습니다. 정현호하고 장경동도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아요. 자칫 머무렸다가는 전일처럼 또 역전 나가면은 최영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과 3번 장경동도 마크되면 잘 쫓아갑니다. 6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철 정도는 넘어설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1번과 3번 둘 중 한 명이 마크에 나가면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학철 때려봐야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최영이 밀고 들어가게 된다면 1번과 3번 중에서 6번과 1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막형 드리기 때문에 김학철이 버텨내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 1번, 3번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6번, 1번, 2번이라든지 6번, 3번, 2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최영을 중심으로 파업파들의 협공 가능성, 경제 중심, 무게를 두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패서 김우영 전일도 머리로 공략해 드렸었는데 금일도 머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우영과 최병길, 어미태 파업을 하지 않았었죠. 김정훈, 김정태, 김성근, 박성근은 파업파 선수들입니다. 뭉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김성근밖에 없어요. 그 뒤를 김정태라든지 박성근이 마크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최병길이 전일을 마크로 갔습니다만 금일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김우영이 몰고 가죠. 그 뒤를 어미태가 마크에 나가면서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을 쓸 수 있는 자리 선정에 유리한 어미태가 4번이죠.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김성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긴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을 차지하고 있는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병길을 때려주고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취입은 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김우영도 확실하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짧아진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힘을 쓸 때 주도권도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의 선정 가능성,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병길의 승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미권 쫓아갈 수 있는 어미태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최병길보다는 때려야 되는 긴거리 나서야 되는 최병길보다는 4번 어미태 후미권 마크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경제 중심은 2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변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4번이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3번이 뒤에 있다가 저치기를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병길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가 배당 후미권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아니라 파업했었던 선수들이 물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정태라든지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박성근이 마크하게 된다면 3번하고 5번이 가능하죠. 3번하고 7번 정도는 파업과 비파업을 떠나서 2번하고 4번이 뭉쳤을 때 3번이 저측이 나선다면 3, 5, 3, 7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략은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하고 3번인데 힘을 써야 되는 3번보다는 4번 쪽에 좀 더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주석진 전일 저측이 나서려고 하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만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석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함동주라든지 정지민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릴 만한 선수가 이들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이 때려주고 점수가 낮죠. 정지민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주석진이나 김종재, 공민규가 막혀 나가는 전략적인 연합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함동주하고 정지민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김주환, 주석진, 김종재, 김기범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활약해 나가면서 주석진 저측이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죠. 함동주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어중간하고 정지민도 시속감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우수에서 버티기는 버거운 시속, 선발보다 빠른 어중간한 시속대라는 점에서 주석진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주석진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마크형 선수들, 파업했던 선수들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마크형만 놓고 본다면 공민규가 있을 것 같고 김종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일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김종대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전주팀 선수들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왔어요. 전일 간만에 짜릿한 우승 맛본 김종재 쪽에 좀 더 우선하시려고 5번과 6번 쪽에 5번하고 6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치대 2.4년 나갈 수 있는 공민규입니다. 함동주와도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뒤 마크에 나간 다음에 5번 오면 자리 벌리기만 하면 돼요. 5번과 2번 정도는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김종재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5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석진도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점 때문에 함동주가 때리고 정지진이 물고 가게 된다면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주석진이 넘어서다 퍼지게 된다면 3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가평청평팀이 나란 초반부터 자리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리 잡게 된다면 1번, 3번, 2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이 파업과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의정부와 가평 쪽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정지민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3일이 나오고 3위가 나올 수 있어요.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3일, 3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그래도 간만에 우승 맛볼 수 있는 주석진 저치기 타이밍 정도는 잡아나갈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종재나 공민규를 불러들이는 전 김종재 쪽에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전일 김주석 수성팀 선수들과 힘대결에서 퍼졌습니다.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간만에 김주석이 결승 갈 수 있는 좋은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영기, 김시진, 김연호, 이진국, 김주석은 파업파들입니다. 반면 손진철하고 노영규는 파업하지 않은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주석이 김연호의 선행 이래든지 전일 김연호도 잘 힘을 썼어요. 버티지 못했습니다만 타이밍을 잡아 나갔었다는 거. 이진국을 활약해 나간다면 김주석이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주석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시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93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시진이 전일 분위기 파악 못하고 추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주석이 승부거리가 한 바퀴 이상 끌게 된다면 반 바퀴쯤에서는 버틸 것 같습니다. 한 바퀴 이상 끌게 된다면 김시진의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전일도 추입이 나왔어요. 그 점 때문에 넘어설 수도 있는 만큼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손진철이 전일 나름 승부욕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직전에서 차가 나왔었다는 거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다는 거죠. 몸싸움으로 밀어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손진철의 장기가 끌어내서 받아가는 겁니다. 3번 털어버린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 3과 7이 그중에서는 7번과 3번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노영균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은 이상하게 마크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쇄골 골절로 인한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다운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힘을 쓸 것 같아요. 이를 손진철이 막해 나가죠. 김주석하고
김시진이 막혀 나갈 것 같은데 시속감이 괜찮다면 손진철이 김주석 견제 나가면서 직선에서 출발 살려 나간다면 손진철 또 머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손진철이 머리 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5번과 노영균과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성은 저치기 나서려다가 퍼집니다. 직선에서 김시진이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2번하고 3번 정도는 손진철 또 머리 칠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김주석이 넘어서는데 몸싸움에 약하기 때문에 몸싸움에 강한 손진철이 털면 머리 가능성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 5번 비파업 선수들 2번과 3번은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번 편성만큼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7번, 3번 동갑내기 친구들 복까지는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7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명경민이 과연 재기량 발휘에 나갈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혼자 싸웠어요. 금일도 혼자 싸울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전일은 맨 뒤로 갔었죠. 밀려났어요. 힘을 썼다가 직선에서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잘만 하면 헌남녀를 좀 활용해 나가면서 김명래가 좀 끌어만 내준다면 명경민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명경민의 선정 가능성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명경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힘을 쓰게 된다면 박진우가 홈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박진우 안간 힘을 써봤어요. 한데 결국 마크에 실패하면서 힘 빠지다 보니까 고전하면서 털렸습니다. 하지만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챙겨 나가게 된다면 명경민의 뒷자리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크도 가능하고 힘도 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황영근의 주병안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67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확실하게 황영근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근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와서 취패 나간다면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순리대로 간다면요 1번, 6번하고 1번, 7번입니다. 그 중에서도 1번과 6번 쪽이 이번 편성 경제 중심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명경민이 자리 선정에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선수들이 자리 안 주면 명경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타점부터 때리면 잡히죠. 홈리권에서 전일처럼 서두르게 된다면 황영근과 박진우가 넘어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명경민이 또 고전하게 된다면, 김명래라든지 동기생인 헌남열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또 고전합니다.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또다시 머리 칠 수 있는 황영근입니다. 황영근의 유성철이죠. 황영근의 박진우를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상당히 좋은 배당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금일은 전일 머리 쳤기 때문에 전일만큼 좋은 배당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메리트 있는 배당이 나오고 있는 만큼 7번하고 7번하고 6번은 반드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경민이 강축이긴 해요. 시속감도 좋아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젊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워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일같이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72, 76 안 나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함께 노려볼 수 있다,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천호성이 객관적인 기량매산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 천호성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황영근하고 주병안 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천호성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천호성 입장에서는 주병안이나 하수영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을 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자리 선정에서 경주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쉬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는 이선하고 이기환밖에 없죠. 이들이 딱히 승부욕을 발휘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주병환이라든지 하수영을 활용해 나가면서 천호성이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수영이 먼저 때릴 것 같습니다. 시속감이 좋다면 천호성과 하수영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정용교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맨 뒤에 있다가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물론 전반적인 시속이 느리다 보니까 정현조가 여유 있는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추입까지 나왔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3번보다는 4번과 7번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하수영이 때리고 4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3번은 차선, 4번과 3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천호성이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도 천호성이 또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병안이라든지 하수용의 선행과 활에 나갈 수 있는 정영교의 직선 취입발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호성만 빠져준다면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 1번이나 7번, 3번 충분히 천호성 빠질 수 있는 편성인 만큼 7이라고 7, 3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천호성이 토요일경주에는 유독 강합니다. 금요일 때 죽쓰고 토요일경주 때 선전 펼쳐 나가는 선수가 천호성이에요.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 정도는 3번이 때리고 버텨낸다면 4번하고 3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고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다운받은 후 핸드폰으로도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